안녕하십니까. 양도세 할 차례인가요? 지난번 종부세 했죠? 그죠? 그 소득세 부분은 3월 달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 양도소득세라고 되어 있죠?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한 5문제 정도 평균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된다 했죠. 그래서 하여튼 실무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양도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거기를 잠깐만요. 그 앞에 그러니까 지금 양도소득세라는 게 앞부분에 이제 소득세라는 게 있는데 원래 이제 이게 소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소득세. 그러니까 이 소득세가 뭐냐면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말 그대로 소득이. 근데 이 소득이 여러 가지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하철에 껌팔아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 소득이 발생했죠? 껌팔 수도 있죠? 자, 이것이 그 유명한 그 이부껌입니다. 해가지고 추억을 하면서 옛날에 롯데 스피아민트, 후리시민트 해가면서 막 팔 수 있죠? 1,000만 원 벌었어. 세금 내겠어, 안 내겠어? 1,000만 원. 안 냅니다. 그죠? 짜장 떡볶이 팔아가 1,000만 원씩 벌어. 포장마차 해가지고. 포장마차. 안 내죠, 포장마차한테. 그러니까 포장마차가 알찐 거예요, 그게. 걔는 사업하려면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걔는 잘하면 돈도 많이 버는데 사업이 만약에 망하게 되면 그 포장마차 그것만 철수하면 돼요. 그냥 시설 걸리고 그냥 그것만 들고 이렇게 오면 돼. 그럼 바로 그냥 철거가 되는 거지. 걸리면 시설비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수동은 정해져 있습니다. 8가지 수동만 내는데 세금은 이렇게 돼 있어요. 2배사, 근영기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이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이라는 게 있고 양도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8가지 수동만 세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죠? 해가지고 이 6개는 합산해서 가세가 돼요. 합해서. 합산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세금이 종합소득세가 나와요. 종합소득세. 우리 들어봤죠? 직장인들 연말정산에서 내는 세금 있죠? 그게 종합소득세인데 그게 이 6개를 종합해서 낸다 그래서 종합소득세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여기다 합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과세합니다. 얘는 퇴직금이고 요거는 양도소득이죠. 얘네들은 어쩌다가 발생한 소득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합산하지 않고 얘는 뭐한다? 따로 분류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분류과세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소득세 중에 뭘 배우냐면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한 5문제 정도 나오고 여기서 종합소득세에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자, 근데 종합소득세는 항상 시험에 나온 게 지금까지 최근 한 7, 8년 동안 계속 똑같은 문제만 나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에 관한 거예요. 계속. 그죠? 그러니까 올해도 이슈가 여전히 그 임대소득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만약에 나오게 되면 걔가 영순입니다. 그죠? 전반적인 내용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건 나중에 보시면 되고 일단 우리가 배우는 양도소득은 현재 소득세법 안에 요 안에 들어가는 걸 배운다. 그래서 가끔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면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럼 맞다? 틀리다? 땡, 틀립니다. 합산 안 하고 따로 만다 분류해서 과세한다. 그 정도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법이나 종합소득세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법에 양도소득세법은 없어요. 뭐가 있어? 이게 있는 거예요. 소득세법.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양도세나 종합소득세를 알고 싶으면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소득세법을 쳐야 요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배우는 건 이 중에 이제 요거 하나 배우고 요거 배울 건데 이건 한 문제 나오니까 이건 나중에 보셔도 되고 양도세를 이제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지금 표시인데 보시면 되고 자, 얘 이름이 제목이 양도소득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부동산을 뭐 했을 때 내는 거예요? 예, 양도했을 때 내는 거예요. 양도했을 때. 팔았을 때. 자, 그러면 양도세는 팔면 무조건 세금을 내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죠? 이거, 예를 들면 내가 100억에 팔았어. 100억을 받고 팔았으면, 너 그럼 세금 죽었다. 이제 양도세 죽었다. 살 때 110억에 샀어요. 100억에 팔았죠? 손해보고 팔았잖아. 양도했죠? 세금 내, 안 내? 안 냅니다. 그러니까 양도세는 양도를 했다고 내는 게 아니라 양도해서 뭐가 발생해야 돼?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양도소득세인 거죠. 이때 소득을 다른 표현로 하면 뭐가 있다? 차익이 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도세는 팔았다고 세금 내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양도세 중과세 어쩌고저쩌고 많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산 금액이 그대로 팔아요. 그러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다주택 중과세가 무슨 상관이 있어.
차익이 없으면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남은 게 있어야 세금 내는 거죠. 손해보고 팔거나 원래 산 금액이 그대로 팔아버리면 뭐 중과세 하든 말든 상관없는 거죠. 왜? 세금 낼 일이 없으니까. 그죠? 가끔가다 보면은 뭐 이렇게 그런 분이 있어요. 뭐 다주택 파는데 알고 보면 지금 금매를 팔다 보니까 손해보고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중과세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되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죠. 이름이 그래서 양도소득세란 말이죠. 그죠? 그럼 양도는 개인도 부동산을 팔 수 있고 법인도 부동산을 팔 수 있다 했죠. 둘 다 팔면 세금은 내야 됩니다. 자, 근데 법인은 양도를 하게 되면 세금을 뭘 내냐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뭘 낸다? 법인세를 냅니다. 법인세. 그러니까 법인은 토지를 팔더라도 세금을 내는 건 맞아요. 근데 양도세를 안 내고 뭘 내? 법인세를 내요. 그럼 양도세는 누가 내는 거야? 개인이 내는 거예요. 개인. 그러니까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누구랑 관련된 거다? 개인과 관련된 거고, 만약에 무허가 건물을 팔면 양도세를 낼까 안 낼까요? 무허가 건물. 무허가라는 얘기 미등기라는 얘기네. 그죠? 그럼 얘는 양도세를 낼까 안 낼까요? 만약에 안 내도 된다라고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럼 뭐도 등기예요. 그냥 무허가로 다 줘가지고 차익 남겨고 팔고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양도세는 뭐랑 관계없다. 등기 등록과는 관계가 없다 그랬죠? 우리 세법 자체가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법은 뭐가 중요하냐면 사실관계를 중시합니다. 뭐 얘가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등록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다? 유상이전이다 그랬죠. 유상이전. 그러니까 양도는 뭐 해야 돼요? 유상이 뭐예요? 뭔가 대가를 받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유상의 의미는 뭐 금전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됐든 뭘 받고 넘기는 걸 뭐라 그래? 유상이전. 이걸 양도라고 그래요. 만약에 무상으로 이전하게 되면 뭡니까? 무상 이전이에요. 무상으로 이전은 뭘래요? 무상이 뭐예요? 상속증이 그죠? 무상이면 상속이나 증여가 되겠죠. 그래서 유상일 때만 양도세를 낸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양도의 개념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만, 그죠? 우리 교재를 보시면 288페이지 1번에 양도세 의의돼 있고요. 그건 좋은 얘기고 2번 특징 보시면 거기 쭉 돼 있죠? 특징이 뭐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뭐 동그라미 1번에 양도세는 누가요? 개인이 부동산 등 과세 대상을 그다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한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3번은 양도세는 2번은 양도세는 대가를 받고 자산을 양도하는 뭐 유상 이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3번은 양도세는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 비반복적 양도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반복적으로 사고 팔면 얘는 양도세 신고를 하더라도 국세청에서는 업으로 봐가지고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돼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 너무 일정 기간에 너무 자주 사고 팔면 이거는 그냥 업인 거죠. 매매업. 그래가지고 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4번 양도세는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이 합산하지 않고 뭐한다? 분류과세한다. 분류과세. 그렇죠? 5번은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에 대해서만 과세는 열거주의. 별 얘기 아닙니다. 열거라는 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에 이거를 팔았을 때만 양도세를 내라고 정해진 것만, 열거된 것만 판다. 그래서 열거주의 그런데 뭐 중요한 얘기 아니죠. 자, 그럼 이전에 이제 뭐부터 봐야 돼요? 대상. 네. 과세, 대상. 자, 일단 부동산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죠? 뭐요? 토지하고 건물은 무조건 들어가요. 부동산 그럼 우리가 토지 건물을 말합니다. 토지 건물 이렇게 돼서. 그죠?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에 관한 권리예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뭐 대한 권리 그리고 권리 이렇게 됐죠. 얘는 부동산은 아닌 거죠. 근데 뭐라고요? 권리. 자, 권리를 바로 내야 되는데 이 권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있어요? 남의 부동산을 내 것처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타인의 부동산인데 내가 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부동산을 본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러니까 민법에서 말하는 물권을 말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지상권이 있어요. 그럼 지상권 설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상권 설정가 되면 그 계약 기간 동안 내 건 아니지만 뭐 할 수 있어?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죠. 제3자에 대항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죠? 지상권 그리고 전세권 이게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전세권도 계약하면 그 기간 동안 내 거잖아요. 그 내 거는 똑같은 거죠. 소유권만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임차권이에요. 부동산
임차권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는 채권이라고죠. 우리가 채권, 그죠? 얘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채권은. 왜? 이거는 제3자에게 대항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 얘를 등기를 함으로써 채권인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해서 뭐 표현할 때는 뭐 물권화 시킨다 그래요. 물권처럼 만든다 해가지고 얘는 반드시 얘가 들어가야 됩니다. 등기돼.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자, 사실은 얘는 시험에 작년에 나왔어요. 과세 대상이. 이게 시험에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맞으라고 내는 거예요. 대놓고. 출제위원이 이거는 맞아라. 그동안 1년 고생했으니까 그래도 뭐라도 하나 맞춰야지. 다 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낸 거야. 이건 진짜 서비스로 돼. 이거 서비스로 그냥 1년 공부한 그냥 누구나 공부했으면 누구나 기본으로 맞으라고 낸 거야. 근데 이것도 틀린 사람이 있다니까. 얘는 나오면 너무 문제 쉽거든요. 뭐 낼 게 없으니 뻔한 거거든요. 얘는 뭐 단골 손님이에요. 단골 손님. 왜? 얘만 등기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뻔한 거죠. 이런 식으로 되지.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OX. X도 X. 왜? 부동산 임차권 그러면 안 됩니다. 뭐라고 해야 돼? 등기된 그래야죠. 아니면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고 미등기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OX? 봐봐, 이거 또 얘기가 틀려지는 거죠. 아까는 확실하게 붙어도 또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고 미등기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아,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개념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 맞추는 건 아니에요. 맞으라고 내는데도 못 맞추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고 미등기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땡, 틀렸죠. 왜? 얘만 등기라는 거지. 이건 원래 등기 등록과 관계가 없다니까요. 근데 얘는 채권이기 때문에 얘만 뭐라는 겨? 등기. 그러니까 묻어가는 거지. 묻어가서 그러면 또 여기에 꽂혀가지고 그래 임차권은 등기만 되고 미등기는 아니니까 니들도 미등기는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지. 얘만 뭐라 등기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미래에 부동산을 뭐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랬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도 권리인데 이건 키포인트가 이거예요. 이걸 갖고 있으면 끝까지 가면 뭘 취득할 수 있어? 부동산을 내가 다시 취득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얘가 직접적으로 바로 부동산 취득한 건 아니지만 이걸 갖고 가면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 이걸 팔 때도 뭘 내라? 양도세를 내라.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거를 지금 여러분이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 어차피 작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게 뭐 양도세가 대상이 뭐 문제를 시긴 하지만 자주 나오는 편이긴 하지만 막 2년 연장 낼 정도는 아니죠. 나와도 상관없고요. 그죠? 어차피 뭐 많이 보는 거니까. 자, 그럼 보세요. 이 권리는 뭐만 생각하면 돼? 이 권리가 나오면 뭘 판단해라? 내가 저걸 가지고 가면 나중에 부동산 취득할 수 있냐 없냐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뭐라고 했어요? 분양권이네요. 분양권. 분양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아니다. 분양권 전매 안 해? 못 들어봤어요? 그죠? 분양권 전매하면 양도세 내잖아요. 그죠? 중과세, 이번에 중과세죠? 양도세 중과세 나와 있죠. 이게 뭐예요? 끝까지 가면 나중에 뭐예요? 잔금 치면 아파트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하는 권리잖아. 다 마찬가지예요. 입주권, 아파트 당첨 이런 게 다 뭐야? 그게 다 마찬가지죠. 입주권도 마찬가지죠. 이게 소위 딱지라고 해요. 딱지, 그죠? 이건 다 미래의 부동산 취득할 수 있죠. 그런 개념으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 거죠. 이해를 하셨나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토지, 상환, 채권. 그렇죠? 얘는 양도세, 과세 대상일까 아닐까요? 대상이죠? 왜? 채권이잖아. 근데 뭐예요? 끝까지 가면 토지로 바꿔주겠다잖아.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수용 같은 거 당했을 때 부재지주 같은 경우는 현금 보상 안 해주고 얘가 돈으로 주면 가지고 날르니까 뭐야? 너 이 지역에 투자했다는 얘기는 네가 여기다 계속 하겠다는 건 땅으로 받아라 해가지고 일단 채권으로 주고 나중에 공사 끝나면 뭘로 바꿔줘? 토지로 바꿔주는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미래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국민주택 채권은 낸다 해서 안 낸다. 얘는 대상이 아니다. 국민주택 채권. 얘는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네? 얘가 채권이잖아. 그럼 이거 끝까지 가져가면
이거 줍니까? 내가 국민주택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국민주택을 줍니까? 그럼 여러분 자동차 사실 때 등록할 때 채권 사거든요. 그 일종 국민주택 채권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동차 살 때 채권 주는 거 갖고 있어야 되겠네? 그럼 왜 나중에 집 주니까? 차 하나 사면 집을 하나 줘? 채권 사면? 부동산 등기할 때 뭐 사요? 채권 사죠. 채권 사야 됩니다. 등기할 때. 왜 근데 몰라 우리가? 사는지를 모르는 거요. 왜? 내가 일단 안 하고 맡기고 그리고 샀다가 바로 환매해버려요. 사서 가지고 있는 게 뭐래? 환매랍니다. 다 환매. 왜? 이거는요 주택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걸 갖고 있으면 우리 주택법에 일종 국민주택 채권 사면 얘가 만기가 5년인가 그런데 5년 만기까지 가져가면 원금에 이자 붙여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인 거죠 말 그대로. 그죠? 그러니까 얘들은 이걸 발행해가지고 얘들이 국민주택 기금을 마련해서 그 기금으로 국민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겠다 그런 뜻이죠. 기금 마련이지 나한테 이걸 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채권을 삽니다. 자동차 등록할 때 사고, 그 다음에 집 등기할 때, 이전 등기할 때 사고 다 하죠. 근데 바로 환매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채권 샀어. 자동차 등록할 때 10만원짜리. 그러면 끝까지 가면 원금에 이자 붙여 주죠. 근데 우리가 5년 동안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 말아버려요. 은행에다 환매해버려요. 그러면 얘가 은행에서 한 8만 5천 원 이렇게 주죠. 15,000원 손해보죠. 왜? 은행도 먹고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죠? 걔들은 8만 5천 원에 사가지고 5년 동안 보유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회비용하고 이자 비용을 얘네가 먹는 거죠. 그럼 우리는 팔면서 얼마 손해봤어? 15,000원 손해봤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채권 매각 차손이라고 그래요. 채권 매각 차손. 매각하면서 뭐가 생겼어? 차손이 생겼어. 근데 나중에 양도세 계산할 때는 이 10만 원 다 필요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손실 난 것까지 다 뭘로 인정해줘? 경비로 인정해준다. 그 나중에 필요 경비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이 나옵니다. 기타 자산. 세 번째는 기타 자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교재는 4가지가 나오는데 우린 2개만 보면 됩니다. 2개. 하나는 이렇게 돼 있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겁나 길죠? 그러니까 영업권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권리금이에요. 권리금. 그죠? 왜 우리 시설 권리금 같은 거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식당 같은 거 넘길 때. 그죠? 그럼 얘는 중요한 단어가 뭐다? 함께입니다. 함께. 그러니까 이거를 단독으로 팔면 안 되고 뭐랑 같이 사업용 고정자산하고 함께 팔았을 때만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식당에, 남의 건물에 내가 새 들어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5년인데 2년 정도 식당 하다가 계약 기간 3년 남았으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그 권리금만 받고 식당 권리만 받고 넘길 수도 있죠. 건물은 내 거 아니니까 못 넘기고. 이런 경우는 단독 양도죠. 걔는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한다? 본인이 본인 건물에서 식당 하면서 건물도 넘기고 식당도 권리금 받고 같이 넘겼어. 근데 건물 가격 10억에 권리금 1억 받았다. 그러면 그때 1억은 뭐다? 얘랑 같이 팔은 거니까 뭐가 된다?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함께가 중요해요. 함께. 함께가 영어로 투게더라 그래. 투게더. 투게더가 뭔지 알죠? 어디서 들어봤어? 투게더. 아이스크림 이름이 투게더예요. 그게 뭔 뜻이요? 같이 먹으란 얘기야. 그런데 혼자 앉아가지고 몰래 숨어서 밥 숟가락을 그걸 퍼 드시니 그리고서 먹은 거 없다고 살찐다고 그러는겨. 그죠? 같이 먹어야 돼. 혼자. 그래 먹죠? 옛날에 많이 먹어봤죠? 혼자 이만한 걸 이걸 안 되는 거 밥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먹는다. 다 먹고 나서 나는 먹은 것도 없는데 살찌네. 그죠? 이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이거 시험 여러 번 나왔어요. 여러 번. 뭐라고 나왔어요? 답으로도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 그냥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그러면 땡 틀리다. 그죠? 요것만 잘 보시면 돼요. 사실은 얘는 나왔다 그러면 얘하고 얘는 단골이에요. 항상 나온다고 봐야 돼. 그죠? 근데 지금은 크게 신경 안 썼을 것 같죠? 그 다음에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그렇죠? 이런 그런 거예요. 이제 골프 회원권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각종 회원권을 말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2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밑에 또 있어요. 특수업종 법인, 부동산 과다 무효 법인 주식 어쩌고 2개 더 있는데 걔는 시험에 나온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그죠? 왜? 얘는 대상엔 들어가지만 실제 우리 중개사하고 관계 없는 거죠. 왜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얘랑 관계 없잖아요. 파생 상품 이렇게. 여러분 우리 시험 범위가 나중에 발표하면 뭐라고 발표하는 줄 아세요? 세법은 정확하게 표현이에요. 시험 범위가 부동산 관련 조세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 관련 조세가 시험 범위야.
뭐와 관련된 것만? 부동산과 관련 이 뜻이에요. 주식은 부동산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는 얘가 그럼 시험에 아예 안 나오느냐? 지문에 나올 수는 있어요. 얘가 정답은 아니에요. 만약에 대상을 5개 나왔어. 근데 얘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얘를 정답으로 하진 않아요. 왜? 이건 부동산이 아니잖아. 그러면 결국 정답은 어디에 있는 거야? 부동산 중에 되는 거야. 부동산 중에. 결론적으로. 그죠? 해서 요 5개인데 그럼 여기는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작년에 출제가 됐는데 어차피 나오게 되면 얘하고 얘가 이제 제일 키포인트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다? 무조건 얘는 기억해야 되는데 어떻게? 종류는 외워야 돼. 종류. 이 대상 종류는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구분을 해서 이렇게 나온다 했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그리고 뭐요? 주식 등, 그리고 파생 상품. 이렇게 해서 항상 이 그룹으로 나눈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4개 이렇게 같이 가고 얘 따로 가고 얘 따로 가고. 근데 이 파생 상품은 선물 옵션이거든요. 선물 옵션. 중개사 관계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얘는 대상에 들어간다. 그리고 나중에 기본 공제할 때 한 번 나오고 안 나와요. 중요한 건 뭐야? 이 2개예요. 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구분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4개는 어떻다는 거예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은 세법 기준을 적용할 때 양도세에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얘기고 얘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주식만 따르고 이 4개는 같이 간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 우리 뒤에 가면 예정신고 기한을 배웁니다. 나중에 예정신고 기한. 그럼 이 4개가 똑같아요. 이 4개는 예정신고 기한이 똑같고 얘는 달라요. 주식만 다르죠? 취득시기 의제라는 걸 배워요. 그러면 얘네 넷이 똑같고 얘 다르고 기본공제할 때도 얘네 넷이 가고 얘 따로 가고 이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항상 누군 따로야? 주식은 별도예요. 그러니까 얘는 얘끼리 가고 얘는 얘끼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면 뒤에서 기본공제도 못 풀고 문제 풀 수 없고 예정신고 기한도 틀릴 수 있고 취득시기 의제 다 틀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머릿속에 이거 4개 얘 제끼면 주식만 따로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동일 연도에 토지와 주식을 양도한 경우 결손금을 통산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OX. 동일 연도에 토지와 주식을 팔았대. 토지도 팔고 주식도 팔았어요. 결손금이 생겼어요. 그럼 통산.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는 얘기죠. 자, 통산할 수 있다. OX. 뭐겠어요?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무조건 틀렸어요. 왜? 뭔지 모르지만 얘하고 얘는 없어. 그런 건 없어요. 왜? 얘네끼리는 뭐 같아?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통산. 이러면 또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얘하고 얘 이건 무조건 틀려요. 왜? 그런 건 없어요. 그 개념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이 내용은 시험에 작년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죠? 이거는 우리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뒷부분에 나머지 내용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 교재는 289페이지 그 박스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쭉 정리가 되어 있죠. 그냥 간단하게 1, 2, 3, 4, 5로. 그죠? 여러분은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밑에 구구절절이 설명되어 있는 걸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저한테 동영상에 여기 말고 다른 데 제가 찍는 데서 질문을 올렸는데 이 건축물하고 건물의 차이가 뭐냐고 질문을 올렸어요. 건축물과 건물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분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지방세 쪽에는 건축물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국세는 건물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걸 구분하느냐고 이게 어떻게 구분하냐고 물어보셨는데 결론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결론은 왜? 그런 걸 구분해서 물어보는 역사가 없어요. 그렇게 내질 않아요. 절대로 안 나와. 물어보는 역사도 없고. 근데 그분은 이제 그게 궁금한 거야. 근데 만약에 그 구분이 되게 중요했으면 제가 막 수업 시간에 열변을 토했겠죠. 이거 구분 꼭 하셔야 됩니다. 안 하고 넘어갈 때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시험과 관계없으니까. 근데 굳이 구분하면 건축물하고 약간 차이는 있어요. 일단 국세는 건물이라고 그러고 지방세는 건축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 건축물, 건물의 구분은 좀 다르긴 해요. 법적으로 이 구분하는 용어 자체가. 근데 그걸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데 그걸 질문을 올린 거야. 그걸 답변을 달긴 달아야 되겠는데 이걸 뭐라고 달아야 되잖아. 저도 애매한 거죠. 달기가. 그래서 한참 고민했으면 제가. 근데 하여튼 희한한 걸 물어보셨어요. 그거하고 뭐 그러면 양도세 주택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 없죠. 이 주택이 없잖아요. 근데 주택은 양도세 내요 안 내요? 네? 내죠. 그럼 이게 없잖아요. 주택은 당연히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토지, 건물 따로따로도 과세한다는 의미죠.
그럼 여기에 주택은 당연히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주택은 토지 건물 따로 과세하진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상인 거죠. 근데 그분 얘기는 그럼 양도세가 그러면 주택은 비과세가 되는 이유가 여기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 다주택 중과세는 왜 해요? 대상 아니면 세금 아예 내지 말아야 되잖아. 그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궁금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도 궁금하면 물어는 봐야 됩니다. 근데 가능하면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서 의문을 갖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뭐 그걸 답변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런 데다가 신경 쓰면 하나하나 신경 쓰면 이 공부를 못 해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왜? 그럼 나중에 하나하나 막 예민하게 이거는 뭐 이렇게 가거든요. 한 문화에서 막 파면 이 공부는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수업 시간에 하면 그거 위주로 정리를 막 하셔야지 수업 시간 안 한 내용을 자기 혼자 공부하다가 저는 제가 공부할 때 그러거든요. 지금 토지 건물 나왔잖아 설명이. 읽지 말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제까지 강의하면서 거기 밑에 부동산 토지 나와 있고 건물 나와 있죠. 이거 읽으라면 저는 읽은 역사도 없어요. 안 읽어요 아예. 왜? 읽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읽으면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야 지문이. 필요가 없고 그냥 뭐가 중요한 거예요? 토지 건물 이 끝이에요. 이 토지가 뭐냐? 이렇게까지는 안 물어보거든요. 나올 수는 있겠죠. 만에 하나라는 게. 근데 거의 이걸 안 물어보니까 굳이 구분을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냥 토지, 건물 이렇게 가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 얘는 형식이 중요해요. 사실상, 그죠? 실질적 용도를 가지고 간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 개념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읽을 필요 없어요. 거기 뭐 건축물이 뭐 어쩌고 공법에 건축법에 나온 얘기 쭉 써 있는 거 거기. 그죠? 읽을 필요 없는 거죠. 뒤에 넘어가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해 가지고 쭉 설명돼 있죠. 그죠? 그럼 뭐 그냥 지상권 읽으면 되고 전세권, 그다음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러면 거기서 뭐 지상권이 어쩌고 이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세법에서 지상권이 뭔지 알아서 뭐 하게요? 개념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얘가 대상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얘 빼고는 등기 관계 없다.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오른쪽에 하면 기타 자산이 나와요. 3번에. 그죠? 거기 291페이지 기타 자산 1번 사업용 고정자산 나왔죠? 그럼 뭐가 중요해? 굵은 글씨.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그럼 여기서는 단독 양도는 대상이 아니다. 이러면 이 문제는 다 맞출 수 있는 거죠. 자, 넘어가서 292페이지 2번. 거기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주시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건 잠깐 보겠습니다. 1번 보면 이용권, 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을 말한다. 해놓고 동그라미 2번은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 등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회원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골프 회원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골프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가 팔면 양도세를 낸다는 얘기인데 이때 표현이 꼭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를 실질적으로 내가 그 시설물을 남들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느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A라는 골프장이 있어요. 근데 제가 회원권은 없어요. 근데 그 법인을 운영하는 골프장 운영하는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럼 전 주주죠. 그죠? 뭐는 없고, 회원권은 없어. 그럼 내가 그 골프장에 골프 치러 갔어요. 그럼 내가 주주야. 그러면 내가 골프 회원권이 없으니까 당신은 회원권이 없기 때문에 골프 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주니까 뭐예요? 회원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골프장에서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골프를 칠 수 있겠죠, 오히려. 그런 경우는 너는 회원권은 없지만 그 주식을 보유함으로 뭘 받았으니 그 시설물을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니 그런 경우 그 주식을 팔면 너도 뭐다? 양도세를 과세를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의미상으로. 물론 그게 실무적으로 과세가 되긴 힘들겠지만 법적 기준은 그런 거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같이 기억하면 돼? 꼭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런 거죠. 그런 개념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뭐 3번, 4번 읽지 마시라 했죠. 그냥 안 물어봐요. 그다음 주식 제목만 보시면 되죠. 주식 등 끝 넘어가고 파생상품 이렇게 끝이에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요거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대상들을 그다음 뭐예요? 3절에 팔면, 그죠? 양도를 하면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세법에서 뭐가 중요하냐? 이것도 작년에 나왔거든요. 양도 그럽니다. 그럼 법적으로 무엇을 양도라고 하느냐?
그죠? 구분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양도로 보고 이런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일단 양도세를 내시려면 일단 뭐에 해당이 돼야 돼? 여기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이 돼야 세금을 내든지 말든지 하겠죠. 만약에 법적으로 너는 양도가 아니야 라고 돼 있다. 그러면 걔는 양도세 낼 일이 없죠. 왜? 양도에 해당이 안 되면 세금을 낼 일이 없어요. 일단 양도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나서 뭐가 생기면 차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구분하는 건 이런 경우는 양도로 보고 이런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서 시험은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경우는 양도로 본다. 맞았니? 틀렸니? 이래요. 그럼 우리는 뭘 구분해야 돼? 어떤 경우 양도고 어떤 경우는 양도가 아닌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일단 이거는 뭐 나중에 자꾸 보시면 암기는 되시겠지만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뭐라겠냐면 이겁니다. 유상. 그러니까 유상으로 이전하면 양도. 유상이 아니면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개념상으로는. 그렇죠? 구분할 때. 그러면 이제 대충 아웃라인 잡을 수 있어요. 대충적으로. 자, 매매. 일단 매매. 매매는 양도도 아니다. 양도예요. 왜? 그러니까 내가 매매가 뭐예요? 내가 아파트를 팔면서 그냥 판 게 아니라 뭘 받았어? 돈 받고 팔았죠. 대가 있죠? 유상. 대표적인 양도입니다. 매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표현할 때는 이렇게 얘가 아파트를 판다. 만약에. 그죠? 그럼 대가로 돈을 받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매매를 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갑을 중에 실제로는 누가 판 거예요? 갑이 파는 거죠. 얘는 산 거고. 그죠? 얘는 이제 매도를 한 거고 얘는 매수를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얘가 양도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 그러기도 하고 구체적으로는 매도라고 해요. 매도. 왜? 얘가 판 거니까. 근데 어쨌든 대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양도입니다. 그래서 얘가 양도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교환은 양도도 아니다. 교환. 물물 교환이죠. 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물어보는 게 양도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걸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양도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매매는 양도하겠죠. 근데 얘가 매매는 양도인데 그렇다고 얘가 양도라고 양도세 내는 건 아니잖아요. 왜? 팔았는데 양도는 맞아. 손해보고 팔았어. 그럼 세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판단하면 안 되냐면 이걸 구분할 때 이렇게 해서 얘가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면 얘는 안 되는 거야. 세금 내는 건 차후의 문제고 일단은 뭐에 해당이 돼야 돼? 양도에 해당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세금을 내고 안 내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예를 들면 내가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한 주택을 팔았어요. 그럼 뭘 받아요? 비과세가 되죠. 비과세. 그런데 걔는 양도는 맞죠. 왜? 돈 받고 팔았잖아. 양도는 맞는데 세금은 안 내. 왜? 비과세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근데 이거를 근데 이 구분할 때 세금을 얘가 낸다 안 낸다를 가지고 판단하면 얘는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환도 양도예요. 왜? 물물 교환이잖아. 얘가 아파트하고 얘는 토지를 갖고 있다. 그죠? 이걸 서로 바꾸는 거죠. 그럼 뭐야? 얘 아파트를 얘한테 주고 얘가 그냥 준 게 아니라 그 대가로 뭘 받았어? 토지를 받았고 거꾸로 얘는 본인의 토지를 얘한테 주고 그 대가로 아파트를 받았어. 그러니까 교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양쪽 다 취득과 동시에 양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동시행이니까 내 거 주고 동시에 상대방을 치고 사고 팔고 동시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취득과 동시에 양도에 해당이 됩니다. 어쨌든 이것도 대가가 있는 거지. 단지 얘는 금전이고 얘는 뭐 물건, 부동산으로 바꾼 거. 이것뿐이 없는 거다 똑같은 얘기예요. 현물출자란 말이 있어요. 현물출자. 자, 똑같은 거예요. A라는 법인이 있는데 그죠? 얘가 여기다 뭐래? 출자래. 출자. 근데 보통 출자는 금전으로 하죠. 자본금을 댄다 그러잖아요. 근데 얘는 뭘로 했다고요? 현물. 물건으로 했다는 얘기죠. 뭐 별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A법이 설립하는데 사무실 필요한데 여러분이 만약에 야, 너 사무실 사지 말고 너 원주역 앞에 내가 건물 하나 있는데 그거 줄게. 그걸로 써. 그냥 주는 건 아니죠? 대신 나한테 뭘? 주식을 달라. 즉 지분을 달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현물 출자 형식을 통해서 주고 그냥 준 게 아니라 대가를 받았으니 이는 뭐다? 양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대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구분하시면 되는 거죠. 수용은 양도개념. 수용. 수용은 양도도 아니다. 근데 또 이게 이제 개념이 틀린 게 이거는 이제 보통 딱 하면 선뜻 대답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용하면 좀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부정적 이미지에 왜?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주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은 항상 불만 있죠. 수용을 당하면 내가 만족스럽게 돈을 받았어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사실은 근데 따지고 보면 수용이 됐다는 얘기는 돈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면 대부분의 수용되는 지역의 토지들이 쓸만한 땅이 아닙니다. 농지, 임야. 그냥 놔두고 개발 안 되면 주구장창 농사 짓고 팔리지도 않는 땅들이에요. 근데 그게 개발돼가지고 수용이 돼. 그럼 무조건 그 본인들이 원래 만약에 팔았으면 시세 1억 정도 받을 건데 수용당하면 5억, 10억 받습니다. 사실은. 근데 불만인 거죠. 왜? 더 받았으면 돼. 더 받았으면. 왜 감정평가를 해서 주니까 왜 이거밖에 안 줘? 더 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대부분 수용지가 왜 그 불만이냐면 그게 수용되기 전에 벌써 땅값이 올라간 거예요. 왜? 수용이 된 소문이 났으니까 개발한다고 이미. 그러니까 땅값이 원래 평당 10,000원, 10만 원 했던 것이 막 이미 30만 원, 40만 원 올라가 있는 거 시세가. 그럼 지금 시세는 한 70만 원 돼. 근데 수용한 보상금은 한 60 정도 줘. 그럼 손해봤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손해본 게 아니지. 이것도 얘가 왜 60을 준 거야? 이게 왜 70이 된 거야? 얘가 수용한다고 개발한다고 해서 올라간 거지. 안 그래서 그냥 10만 원, 5만 원에 팔 거예요. 그잖아요.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불만인 거죠. 그러니까 수용은 별로 안 좋다고 하는 거예요. 또 세금도 내야 되지. 왜? 수용은 양도이 아니에요. 형은 받잖아요. 왜? 보상금 받잖아, 보상금. 그죠? 돈 받잖아. 양도입니다. 그러니까 수용대 가면 양도세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예요? 이거 나오면 세금이 많이 나오죠. 왜? 차이가 크잖아. 그쵸.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땅은 평당 5만 원, 10만 원밖에 안 했는데 지금 평당 70 이렇게 가. 수용을 이렇게 받아. 그럼 막 7배, 8배 뛰었어. 차익이 많이 생겼죠. 양도세를 많이 내죠. 그래서 대토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저쪽 원조 쪽에 이마트 앞에 그 수용됐다며요. 이마트 쪽이 앞에. 거기 우리 여기 학원에도 보니까 약간 막 보상받으시면 있는가 본데. 그죠? 그러면 이제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많이 나올 수 있죠. 매덕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매덕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보상금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세금은 그냥 많이 내는 게 좋다겠죠. 무조건 많이 내는 게 좋다겠죠. 내야 된다. 저는 그냥 있으면 수용당해서 보상금 내고 싶어요. 그잖아요. 그게 훨 낫지. 그게 복인 거예요, 그거는요. 저도 옛날에 그 어디다가 참 제가 진짜 안 좋은 척은 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땅 하나 잘못했다가 막 10몇 년 동안 막 골치 아팠습니다. 이자만 막 하여튼 이자 낸 것만 한 1억 가까이 될 거예요, 제가. 근데 결국 손해 못 팔았어요. 팔린 게 기적이에요, 팔린 게. 그래서 왜 거기도 근데 개발지였기 때문에 했는데 뭐 꼬인 거죠. 막 이리 갑자기 막 직전에 막 시장 구속되고 이러면서 꼬여가지고 그게 10몇 년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용돼서 보상금 받는 사람은 진짜 복이 많은 거죠. 저도 그때만이 그게 잘만 풀렸으면, 그죠? 여기서 이렇게 안 있겠죠. 그때 당시 그게 괜찮았었거든요, 당연히. 그죠?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뭐 10년 동안 이자만 물고 뭐 걸고 손해보고 팔았는데. 그죠? 근데 지금 팔린 게 기적인 거죠. 왜? 속 편합니다. 일단 신경 안 쓰니까. 이자만 내보세요. 땅은 팔릴 기약은 없고 이자는 맨날 한 달에 막 수십만씩 내고 이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도 당연히 양도가 되는 거죠. 보상금. 얘는 양도일세 아니겠어요? 신탁. 얘는 신탁이란 말을 생각해 보세요. 신탁이 뭐예요? 그냥? 그쵸? 그럼 내가 명의신탁 있죠? 명의신탁? 자, 명의신탁은 양도겠어요? 아니겠어요? 명의신탁. 명의신탁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명의신탁은 법을 위반한 거죠? 여기서는 법을 위반했니? 아니, 이게 아니라 대가가 있니? 없니라니까. 명의신탁이 양도예요? 아니죠. 왜? 이거 내 건데 이거 내가 샀는데 제가 사서 명의만 제 친구 앞으로 등기만 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친구한테 돈 받고 파는 거 아니잖아요. 명의만 계약을 하는 거잖아. 대가 있어 없어? 없죠. 법의 실명제 위반이긴 하지만 양도세를 내진 않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왜? 신탁이란 말 자체는 뭐다? 대가가 없어. 그러니까 그게 명의신탁이 됐든 아니 신탁법의 신탁이든 신탁이 나오면 뭐다? 대가가 없으니까 얘는 양도가 아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분하셔야 되는 거지. 이게 어떤 세금을 내고 안 내고 이런 개념으로 하면 얘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는 매매, 교환, 현물, 출처, 대물, 변제 이런 건 양도다. 여기는 뭔 아니다.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구분할 때는 요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면 혹시나 나중에 생각이 안 나면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구분은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저기서 이제 대물 변제라는 게 있어요. 자, 대물 변제 뜻이 뭐겠어요? 변제한다, 변제. 빚을 갚아. 뭘로? 물건으로 갚아요. 얘도 양도입니다. 얘는 양도다. 잘 모르겠죠? 자,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5억을. 근데 돈을 못 갚아요. 그 대신 내가 5억 상당의 부동산으로 대신 갚았어요. 그럼 친구가 나한테 그 등기 넘겨주니까 어쨌든 고생했다, 고맙다? 그러고 갔네?
나는 받은 게 없는데 걔가 한 건 나한테 고맙다 이 소리 하나 있는데 나는 그럼 유상으로 양도한 거야? 고맙다를 받은 거야 내가? 5억짜리 주고? 그럼 얘 왜 양도해? 나는 받은 소리라는 고맙다 소리 하나밖에 안 받았는데 돈 받은 것도 아니고 왜 양도해?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게 뭔 뜻이에요? 물건으로 빚을 갚았죠. 그 채무가 변제가 됐는데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그 부동산을 5억을 받고 팔아서 그 돈으로 빚을 갚은 거고 똑같은 케이스지. 단지 다이렉트로 준 거예요. 하지만 채무가 변제됐으니까 결국 내가 뭐야? 대가를 받고 넘긴 거다. 그래서 대물 변제도 양도로 봅니다. 이때 하나 조심할 게 이거 있죠.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게 되면 양도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혼할 때 위자료 같은 거 이거 주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대한민국에 이혼할 때 위자료 부동산 주고 나서 그 양도세 신고하는 사람 없습니다. 뭘 알아야지 모르죠. 모르니까 신고 안 하는 거지. 상식적으로도 아니 무슨 양도세를 내? 내가 위자료 그냥 와이프한테 그냥 준 건데 이혼할 때 깔끔하게 살아라고 줬는데 무슨 양도세야? 그랬다가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갑자기 본인 부동산이 생기면 거기에 압류가 들어옵니다. 국세청에서. 근데 알고 봤더니 뭐요? 내가 몇 년 전에 이혼할 때 와이프한테 위자료를 줬는데 그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중에 이제 안 거지. 국세청이 아니까 너 세금 신고 안 했어? 하고 압류 걸어버리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혼할 때 위자료도 뭘 주면 부동산으로 주면 양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양도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면 되죠. 현금으로 그 몰래 현금이 없지. 그럼 뭐라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한 이런 분위기면 5년 안에 뭔 사단이 날 것 같다. 그러면 뭐야? 5년 만기 이혼 대비 그 위자료 대비 적금을 하나 붓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혼하게 되면 적금 만기되면 그 타서 주고 만약 이혼 안 하게 되면 사이가 좋아져서 안 하게 되면 목돈 생기는 거고 일석이조죠. 아니면 골드바를 모아 골드바. 그걸 모아놨다가 금괴 1kg짜리 모아놨다가 이혼할 때 위자료를 그걸 주는 거죠. 금괴 두 개면 돼. 오늘 당장 나가는 조건은 3개 줄게 이렇게 막 주고 싹 해결하고 이러면 이제 세금 안 내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런 거 없어. 그러면 이거 하면 돼요. 재산분할 청구. 이거 들어보셨죠? TV도 많이 나오죠.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 뭐 무슨 대기업체 누구들 뭐 이렇게 저기 이혼할 때 보면 꼭 이거 나오죠. 재산분할 청구. 이걸 하게 되면 양도가 아닙니다. 자, 이건 뭐냐면 법원에다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그 재산 형성 과정을 조사해서 그죠? 나중에 기여도에 따라 몇 대 몇으로 분할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5대5, 뭐 7대3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 분할해 주게 되면 걔는 양도가 아니에요. 얘는 그러니까 뭐요? 자기 재산 찾아오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가 혼자 돈을 번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조나 외조를 했기 때문에 그 돈 번 건 니네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 부부 공동재산일 때 우리가 뭐요? 사이가 좋을 때는 님이라고 하죠. 님일 때는 부부 공동이어도 뭐든 상관없어. 근데 여기다 뭐? 도장 찍었어. 인감도장 딱 찍은 뭐야? 저만 하나만 찍으면 도로남이 되더라. 남 돼버린 거죠. 인감 찍었죠? 남 됐어. 이제 뭐야?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거 각자 찾아오는 거야. 짐 찾아오는 거죠. 이걸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거 원래 찾아오는 걸로 보기 때문에 양도로 안 보겠다. 세금 부과를 안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분할 청구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보통 기여도에 따라 틀려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최근 대법원 판례는 뭐 5대5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뭐 30년 이상 전업주부 하신 분이 이혼했는데 소송 걸었는데 남편 재산의 50%가 남 부인 몫이다 해가지고 5대5까지 나온 적은 있죠. 근데 이거 5대5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건 특정한 케이스. 30년 했으니까 나온 거지. 뭐 결혼한 지 한 3년 됐는데 이혼 소송하면 많이 못 받습니다. 이 기여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다? 기여도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보통 한 7대3? 뭐 한 10년 정도 했다가 이 정도 나오겠죠? 보통 7대3. 30% 받는 거죠. 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남편 재산 현재 한 50억 되니까 여기다가 30% 받는다 치고 3, 5, 15, 15억. 미니멈으로 해서 20% 받아도 10억이야. 그럼 내가 이 수물을 받으면서 얘하고 살 필요가 없지? 결심했어.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부터 가가지고 남편이 말만 하면 막 개겨. 뭐 라면 끓여줘. 네가 끓여 먹어. 막 이러고 막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남편이 숨겨내고 이혼해. 이제 그 말만 기다리는 거죠. 해. 이거 믿고. 했다가 훅 하는 수가 있다. 그랬죠? 왜? 우리 재산이 원래 50억 맞는데 나랑 결혼하기 남편 재산이 100억이었어. 결혼하기 전에. 근데 지금 현재 50억이야. 그럼 부인은 뭘 기여했어? 재산을 탕진하는 데 기여해. 탕진하는 데 기여를 한 거죠. 얘는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야. 그럼 몸만 나와야 돼. 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결혼하기 남편이 지금 재산 현재 얼마? 우리가 저기 처음에 단칸방이었어. 둘이 살 때 단칸방. 근데 지금 아파트 한 2개 있고 했어. 그러면 괜찮아. 왜? 그건 거의 대부분이 결혼 이후 형성된 재산이니까. 그러면 이제 반은 받을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아파트 3채 했는데 결혼하기 전 남편이 지금 2채밖에 없어.
그러면 그는 본인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남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가져간 건, 그러니까 여자들이 왜 결혼 전에 아파트 같은 거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명의를 끝까지 가지고 있는 거 뭐냐면 나중에 이혼해서 재산분할 하더라도 그건 원래 내 거예요. 명의만 있으면. 그럼 걔는 분할돼서 원래부터 내 거야. 근데 이제 그거 지나가는 중간에 팔거나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끝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욱해가지고 막 하면 안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 그죠? 근데 보통 이혼할 때 어떻게 돼요? 성질 나니까 됐어. 돈 필요 없고 이혼이나 해줘. 막 호기 있게 나오죠. 그리고 나왔더니 허허벌판인 거야. 광야처럼 나 혼자 있는 거야. 허허벌판.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이혼한 지 2년 안 됐으면 2년 안에 재산분할 청구하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각서를 썼다든가 막 이미 그러면 이제 혼자 홀로서기 해야 됩니다. 그죠? 조심해야 돼. 그 사람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자격증을 꼭 따야 했잖아요. 따놔야 돼요. 허허벌판 있을 때 이 자격증이 나한테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 그죠? 다음 주가 명절인데 명절 센다고 가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갔다 와서 이혼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이혼하고 싶어도 올해는 참아야 돼. 말했죠? 그래야 자격증 따야 된다고. 이혼해버리면 본인 돈으로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양도의 개념을 일단 기본은 이렇다. 구분하시고 쉬었다가 교재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